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조의 단맛선맛, 오늘은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정치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은 요즘 뭐 철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세계를 보면서 우리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좀 배워보자라는 의미니까, 혹시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독자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래도 우리 인생살이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그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평가는 나중에 역사가 또 하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뭡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으니까 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스로 적을 만들고 적을 키운 것이 패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취임식 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취임사 내용 기억하시죠?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에 남을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회는 조국 가족 사태를 통해서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그걸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자 하는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중간에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그렇게 내로남불 정권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우리가 대깨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뭘 하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부를 비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호 세력이 결국은 뭡니까? 새로운 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적 중에 가장 큰 적이 이제 윤석열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그런데요,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걸 중간에 이렇게 바꾸지 못했느냐? 바로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은 쉽게 변하질 않아요. 이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은 어떨까요? 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지금 뭐 인수위원회에서는 실용주의 정부, 뭐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국정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뭐냐면은 공정과 상식, 법치, 이것만 박혀 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한
때부터 선거 과정 내내 뭐 입만 벌리면 그렇게 외쳤으니까. 자,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중에 이 공정, 상식, 법치 중에 공정과 법치는 어느 정도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당선된 이후에 이 지금 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 하신 행보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상식적인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당선자가 보여준 어떤 그런 행보, 행태는 저로서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자체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았고 거기다 특히 뭐냐면은 시한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급하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취임하는 날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겠다.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겠다.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걸 보고 저는 이분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게 보였어요. 그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근데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그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리고 인수위 사무실에는 뭡니까?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급하게 집무실 이전하는 거 반대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상식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 그건 아마 이걸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면 돌파하는 그런 뚝심.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걸 눈으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권 교체하는 데는 이 사람이 적입니다. 이래서 표를 찍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뚝심이 그 강단이 국민의 뜻과 맞지 않다 그러면은 그것이 독단 내지는 불통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단한 장점이 잘못하면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한계가 하나 있어요. 평생 검사 생활만 한 법조인입니다. 판검사 이 법조인들은 직업적으로 뭐냐면 이게 유죄냐 무죄냐 예스냐 노냐 이런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많이 젖어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렇게 유심히 관찰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존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등을 둘러싸고 보여준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흑백 논리에 많이 젖어 있는 분들은 타협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가 우려하는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윤석열 정부가 그럼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민의 화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0.73%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었어. 그 다음에 국정을 잘 수행할 거라는 지지도조차 55%밖에 되지 않는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70-80%,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87%였어요.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당선된 이후에 첫 작품이 집무실 이전인데 이것조차도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적과의 동침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아주 강력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이 이렇게 태생적으로 벌써 적으로 딱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외부의 적이지만은 또 뭐냐? 앞으로는 지금은 뭐 당선 직후니까 누구도 그 대통령한테 소위 말하면 입 바른 소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내부의 적도 많이 생겨날 겁니다. 내부의 적도. 그리고 그 내부의 적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대깨문과 같은 대깨윤도 벌써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역설적으로도 윤석열 본인이 저는 가장 경계해야 할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선거에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윤석열이 정치를 그 다음에 앞으로 잘 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찍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정권 교체라는 이유 때문에 표를 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됐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또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펼치는 정책이 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듣기 좀 민망하고 죄송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언론 선배께서 하신 말처럼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놓고 말씀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적을 만들지 말고 있는 적도 내 편으로, 내 동지로 만드는 그런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뭐냐면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과 입장이 비슷해요. 레이건 대통령도 당선됐을 때는 지지도가 아주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한 포용력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만둘 때도 아주 높은 지지를 받은 성공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원래 내 동지는 더 든든한 그런 우군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적까지도 동지로 만드는 그런 통큰 포용의 정치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